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월 1주차 부동산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부터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보시면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국이에요. 전국은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아파트만입니다. 이거는. 수도권은 어떨까요, 여러분? 수도권도 역시 하락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게 10월 말 11월 초까지의 이제 데이터인데 점점 하락폭이 확대되는 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이 사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서울 보시는 바와 같이 0.34, 그전에는 이렇게 0.17대에서 다른 뭐 수도권이나 전국 광역시보다 좀 버티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서울이 더 폭이 이제 커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 시장에 여러분들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타가 좀 났네요. 전세 가격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여기 잘려서 죄송한데 9월 3주차부터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주까지 0.37% 점점 전세 가격도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이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 가격은 이에 따라서 다시 하락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마이너스 0.51. 이거 오랜만에 보는 수치입니다. 이건 상당히 큰 건데요. 이게 몇 번만 되면 시장은 거의 뭐 20, 30%, 30, 40%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여전히 조금 버티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키웠다. 서울이 이제 핵심인데 서울이 갑자기 늘어났죠,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서울이 그동안 서울의 뭐 희소성 때문에 좀 버텼지만 서울의 갭투자분들이 더 많겠죠.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나 심리가 시장을 이제 그동안은 뭐 버틴다 했지만 못 버티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이제 합리적이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0.4에서 0.51이면 0.6이니까 한 10%이 자체에서 10%인데 여기는 0.3에서 0.4면은 1이니까 거의 20% 폭이 확대가 된 거예요. 하락폭이 클 뿐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시장에 앞으로 이제 계속 하방 압력을 줄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광역시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인천입니다. 인천 여전히 하락폭이 크죠. 제가 누님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이 현상은 당분간 인천, 수원, 또 뭐 동탄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내년까지 계속 이런 추세일 겁니다. 그래서 단단히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 무주택자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전에 미추홀구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작년 얘기했어요. 그때 막 폭등할 때 제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조급하면 영끌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기다려볼만 합니다. 부산도 드디어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부산 양정구의 그 모모 아파트가 이제 기존 주위 시세보다 좀 싸게 분양은 됐는데 아마 그 가격이 버티고서 유지할지는 제가 볼 땐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청약 경쟁률은 좋았는데 실제 계약률은 아직 보도에 안 나오거든요. 좀 확인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서울 인근에 지금 미분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서울보다 더 시장이 좋다라고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대구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고 광주가 좀 버티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적다 보니까 좀 버티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거 누적되면 이거 똑같은 거겠죠. 대전도 요즘 뭐 미분양이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전 이제 미분양 터지기 시작하니까 대전하고 광주가 좀 늦게 터진다 그랬는데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확대될 겁니다. 울산은 미분양이 실제 다 소화되지 않고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좀 폭을 늘렸습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큰 폭의 하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전세 가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 시장이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전세 가격 볼게요. 어마어마합니다. 경기도. 그죠? 여기 잘라서 안 보실 텐데 경기도입니다, 여러분.
경기도고. 다음은 인천입니다. 인천도 전세 가격 하락폭이 너무 커졌죠. 갑자기. 그리고 부산, 대구, 하여간 6대 강시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그냥 느끼시지 않나요?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전세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구나. 그동안 전세 가격이 대출로 버틴 전세 가격이라는 게 뭐 그냥 나타나죠. 이 금리 인상이 이제 직격탄이 됐는데요. 사실 전세 대출 저금리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들어가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가격이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임대차 3법도 조금 문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또 언론들이 또 부추긴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실제 정상화 과정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은 전세 가격이 여전히 하락폭이 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는 한 주택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합니다. 정리해 보면 다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76곳 중에 179곳이 하락입니다.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발표 중에 2년 사이에 최초입니다. 보합 내고 상승은 두 곳이겠죠.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 하락폭 확대. 인천이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또 말씀드리지만 전국 아파트 가격 확대 계속됐고 계속 확대입니다. 그냥 확대 보시고 서울 좀 살펴볼게요. 서울 보시면 보십시오. 서초 하락폭을 조금 버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주죠. 11월 첫째 주, 10월 30일부터. 자, 강남은 어떻습니까? 하락폭 커졌죠. 송파 더 커졌습니다. 송파에 좀 갭 투자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 용산 어떤가요? 다른 데보다 적긴 하지만 하락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동 하락폭 늘었죠. 노원 하락폭 더 커졌습니다. 노원은 그동안 사실 제 개인적으로 노원구를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안 묶었는지 서울시장이 좀 정책에 좀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묶었으면 노원이 이렇게 영끌해서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안 생겼을 텐데 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같이 압구정하고 목동 이런 데 재건축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었는데 노원구만 묶어놓지 않았어요.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도 올 초에도 조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지정을 안 하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현황입니다. 보시면 거래 절벽이죠. 유심히 보실 건 여러분들 매물이 조금 줄었습니다. 6만 개에서 이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인데요. 5만 7천 개로 좀 줄었습니다. 물건이 한 3만 3천 개 줄었는데 전세 매물이 4만 4천에서 똑같은 기간에 4만 9천 건으로 5천 개가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물은 3천 개가 줄었는데 전세는 5천 개가 늘고 월세는 3천 개가 더 늘었어요. 8천 개가 늘었는데 총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더 늘었겠죠. 그래서 총 매물량이 제가 집계한 이후로 최초로 13만이라는 수치를 어마어마한 수치를 찍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3개가 13만 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 팩트를 말씀드리면 수요자가 시장을 외면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의 물가 잡히는 게 보이지도 않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현재 금리 올린 것이 아시겠지만 변동금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게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계산해서 다시 금리를 산정하잖아요. 지금까지 올린 걸 합치면 2달 만에 뭐 1.5씩 다 올랐으니까 코픽스 하면 2, 3% 다시 올라야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와중에 또 한국은행도 따라 올리고 그러면 연말 되면 진짜 부담이 정말 가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영끌 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서울이 10월에 361건인데 이 데이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락이 201건입니다. 상승이 88건, 보합이 72건. 상승이 88개인데 그중에 6억 이하가 56건입니다. 3억 이하는 35건. 쉽게 말하면 국민주택 평형인 85제곱미터는 거의 거래가 없다는 얘기죠. 가뭄에 콩나듯 있는 거죠. 대부분이 저가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거래 절벽 속에서도 거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56건이니까 25%는 정말 저렴한 주택들만 3억이 한 35%, 뭐 이러니까 이런 부분 같이 봐주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좀 시장에서 좀 챙겨보실 게 고덕 강일지구에 이제 그 SH공사 김원동 예전에 경실련 맞나요?
그 본부장이 SH공사 사장이 됐죠. 이분이 이제 반값 아파트를 이제 서울에 공공택지나 유휴부지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사전 처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시세 70% 이하의 분양을 하고 토지 임대부입니다. 5년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다. 이게 보면 청년 원가주택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거랑 약간 일맥상통을 해요. 하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10억짜리가 70%면 7억에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토지 임대부인데 확실히 더 싸야 되는데 반값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걸리지만 뭐 내용이 이제 확실하게 발표되면 그때 한번 챙겨보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시세 차익의 70%이 부분이 있는데 챙겨보시고 또 고양 창릉하고 양정 역세권 549 등의 이 주택에 대해서 2022년 올해 안에 일천 고양 창릉 이런데 1,300개 이런 좀 계획들이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하고 또 가격이나 이런 게 맞으면 접근해 보시고 근데 너무 좀 나중에 한번 토지 임대 분양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픽스를 안 했거든요. 원래는 뭐 50%에 공급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70%였는데 지금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70%로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픽스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명확하게 발표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토지 임대부 하나 따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월 1주차 여러분 아시면 같이 PF 문제가 부실화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뭐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실 현장들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심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경매 지표는 이제 제가 경매 지표 동영상을 뭐 좀 이따 올릴 텐데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지표가 너무 안 좋습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에 최악의 지표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치는 이제 매수자가 50명이면 매도자도 50명, 시장이 균형적인 상태인데 지금 21.9입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KB 통계입니다. 서울에 지금 전세가 6억 이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역월세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에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10,000개가 늘고 매매는 3,000개가 줄었다. 4,000개 정도가 줄었다. 시장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시고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것은 미국에서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해서요. 11월 30일 날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거 금리 인상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제 파일로 오픈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베이지북이라는 게 지금 12개 연방은행장들이 그 연방은행별로 그 지역에 그러니까 강원도면 강원도 뭐 부산이면 부산 이런 거죠.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금융시장에 어떻게 대처할 때는 현황 보고 및 내용에 대한 앞으로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을 의견들을 갖다 이제 은행장들이 이제 FOMC 회대에다가 제출해서 만들어서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출판하는 책입니다. 베이지북이.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10월 27일 날 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던져서 그 15억 추가 대출 시행 뭐 LTV 50% 이게 이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이게 11월 달에 좀 변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으로 볼 때 크게 힘을 좀 못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결정적인 건 이제 11월 24일 하는 금리 인상인데요. 이게 최소 0.5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0.75가 사실 맞는데 워낙 지금 가계부채하고 PF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거를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0.5를 올리면 계속 금리 역전 상태잖아요. 미국하고. 원래는 우리가 1, 2% 높아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율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물가가 오르게 되죠. 물가가 오르면 생활이 더 어렵게 되죠. 생활이 어려우면 기업이 어렵게 되고 소비가 줄고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월 12일이나 13일쯤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10월 달에 8점이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잡혀 있는지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 이 수치들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가 또 요거에 맞춰서 한번 또 영상 만들겠습니다. 요거에 이제 시장 상황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7% 올랐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페드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모기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장이 이렇게 쉽게 뭐 가라앉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 진짜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청약 이런 거 좀 챙겨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좀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